안녕하셨습니까? 네. 공식으로는 올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투표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참석하셨죠? 네. 그때 제가 한 150만 표 차이로 이길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날 불안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12월 19일.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쓴 책의 이름이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길었던 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다가 보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에 그 칼럼이 있습니다. 일면 제일 아래 내려오는 칼럼에 천성인어라는 칼럼인데 거기 이틀 뒤에 쓴 칼럼이 아주 명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해서 올려놨는데 오늘 그 박근혜 씨가 청와대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칼럼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 묻은 육친의 옷을 씻으면서 평생분의 눈물을 흘려 뜬 사람이 청와대로 돌아온다. 소녀 시절 15년을 보낸 대통령 관저, 슬픔의 그곳, 아버지가 암살되었다는 극보를 전하는 고관에게는 북의 침공이 아닌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나라와 결혼하여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녀는 아무튼 뼛속 깊이 애국자인 모양이다. 아버지의 위광이 있었겠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뽑힌 여성이다. 경쟁 후보보다는 일본의 우호적이라 하지만 만만한 것은 아닌 듯하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쪽에는 그만큼 울어본 정치가가 없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방금 한 2시간 전에 청와대에 복귀했다고, 복귀죠 사실은. 33년 만이더군요. 그러니까 1979년 11월에 청와대를 떠났으니까 복귀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5년 뒤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되어서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의 그동안의 애국 투쟁을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이런 집회를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남겨주시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장뼈방송 김종환 씨한테 또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비록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하실 줄 알면은 다 과거 동영상까지 볼 수 있게 하나의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한 2달여 남겨놓았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또 진행되고 있는 위기,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전에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교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에 정교조가 불법하는 것을 사실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 불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법은 뭐냐 하면은 정교조, 그러니까 해직된다든지 파면돼 가지고 교사가 아닌 직원까지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수까지, 일정한 보수까지 주고 하는 그런 법 위반 규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감한 불법 투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 2012년 2차례 걸쳐서 규약이 법에 위반됨으로 고치라고 통보를 해도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고 아마 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에 고치지 않으면은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법 외 노동조합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럼 단체 교섭을 못하죠. 법 외 노동조합으로 취급하겠다고 통보를 할 예정이랍니다.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도록 되기에는 많은 우리 애국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이상진 그리고 이계성 두 교장 선생님 출신의 애국투사였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계성 전 교장 선생님 그 뒤에는 이상진 두 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의 반정교조 애국투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계성 선생님이 아주 몸으로 때우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티켓을 들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수백 군데서 하고 고소 고발도 하고 또 고소 고발도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게 민사소송으로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교조를 이적으로 또는 주체 사상을 부드리는 단체로 이렇게 몰았다. 이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최근 정교조 교사 몇십 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제소를 당해가지고 1심에서 2심에서 5천만 원 배상을 판결받았습니다. 5천만 원. 또 한편 검찰에서는 지금 정교조 교사 몇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종북 교육을 했다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혐의로 또 기소를 해놨어요.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과 법원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적단체 혐의인데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법원, 우리 옛날에 2010년에 한번 이 문제 판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도 하고 이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감시망을 면밀히 펼칠 때가 이 법원입니다. 법원의 판사들의 좌경, 그래서 애국 또는 헌법을 지키겠다고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고 왼쪽에 선 사람들한테는 꽁건하게 하는 이 판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계성 선생님한테 저간의 사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이 5천만 원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만들어 드려야 이런 애국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계성 선생님을 모시고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